안녕하세요. 수풍정입니다. 오늘은 쌍둥이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 관심을 갖기도 하고 궁금증이 있죠. 또 역술인들이나 또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마 쌍둥이 사주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쌍둥이 사주에 대해서 비밀, 그죠? 쌍둥이 사주에 대한 비밀을 한번 풀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기하죠? 그지? 한 달 시에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흔히 사주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쌍둥이는 뭐죠? 5분 차이에 태어났는데 사주가 똑같아요. 그러면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다 보니까 역술인들이 뭐죠? 시를 살짝 바꾸는 분도 있습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보다 뒤에 태어난 사람을 다음 시간으로 보는 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쌍둥이 사주를 보는 법도 연구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사람을 사주가 똑같죠. 그 쌍둥이가 사주가 같아요. 글자가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같이 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죠? 이 쌍둥이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이 사주의 문제를.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주가 뭐예요? 사주는 생년, 월, 일, 시를 뭐죠? 육시갑자로 표현한 것이 사주예요. 글자.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글자가 8자니까 8자다.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시간에 2016년 그지? 11월 4일 오후 그지? 술시 남자 이렇게 한다면 뭐죠? 이 시간에 딱 태어나면 우리가 쌍둥이만 생각할 수 하겠지만은 이렇게 따서 생각한다면은 전국에 이 시간에 산부인과에서 그죠? 조산소에서 요즘은 조산소 없죠.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는 무심한 애들이 몇 명이 될까 이래 보는 거예요. 약 40에서 50명쯤 됩니다. 그지? 결국은 뭐죠?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시에 태어나는 쌍둥이에요. 이 쌍둥이를 왜 엄마 배에서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유전자적으로 본다면은 그게 맞죠. 근데 우리는 유전자가 아니거든요. 사주는 뭐죠? 생년월 시를 단지 60가지로 바꿨을 때 글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좀 배웠다 해서 뭐죠? 쌍둥이를 자꾸 생물학적 특성을만 가지고 그지? 그걸 사주라 생각하고 왜 같이 살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50명이 똑같은 인생을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자 어떤 28살 먹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닷가에서 애를 구하다가 익사를 했어요. 죽었습니다. 그죠? 자, 그 사람과 같은 년, 같은 월, 같은 일,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이 대한민국에 뭐죠? 40~50명 되는데 사주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그 해에 다 죽어야 될 운명입니까? 아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놓고 쌍둥이를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쌍둥이 명식을 의뢰를 해옵니다. 해와서 저들이 글자 8자를 풀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가지고 보내주면은 답변이 옵니다. 선생님, 큰 놈은 얘하고 똑같은데요. 이 내용이 똑같은데 작은 놈은 달라요. 이런 놈도 있습니다. 그지? 이런 얘기도 하죠. 자,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주가 달랐어요? 5분 차이인데? 같은 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뭐냐, 그죠? 뭐냐? 우리는 접근을 그런 유전학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거죠. 사주는.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친구 둘이는 기본적 기질은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지? 같이 갖고 있는데 뭐가 왜 다르냐? 우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니까 달라요. 노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열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것이고요. 가장 기본적 기질은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같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쌍둥이는 같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자꾸 의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요, 저한테 공부하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선생님, 저는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유명하다는 생각의 사람이에요. 개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생년월 시만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스카이 대학 갈 수 있는 애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단한 거 같잖아요. 자기 나름의 방식이 있겠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가장 기본적인 사주의 원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한나라시에 태어난 애가 40~50명 정도 되는데, 얘들이 스카이대에 가려고 때문에 40~50명이 다 스카이대에 가야 된다 소리야. 왜? 글자가 똑같으니까. 자기가 무슨, 뭐 어떻게 찾아낸단 말이에요? 결국 사주를 찾아낸다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됐어, 이런 일이. 그죠? 바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대 가면 뭐죠? 나하고 생년월일 똑같은 애가 꽉 있어야 돼요. 몇 명이나. 그렇겠습니까? 제가 역학 사이트, 역학 카페, 명의 카페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주를 올려놓고 이 사람 직업이 뭐냐? 그죠? 막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다가 나중에 결론을 뭐죠? 선생님이 어떻게 내냐면은 이 사람은 직업이 치과의사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지? 그냥 이 사람 직업을 맞춰보라 해서 못 맞출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걸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오지선다를 내줍니다. 너무 수월죠? 세상에 이거 명식 내놓고 올려놓고 이게 치과의사인지 그죠? 성형외과의사인지 제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가서 뭐죠? 제가 아는 의사들이나 아니면 다른 직업을 싹 바꿔가지고 물었을 때 다 맞춘다면은 저는 제 거 다 포기하고 그분한테 가서 무릎 꿇고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풀기 때문에 뭐냐면은 선단을 좋은 거예요. 뭐 기술자, 그지? 농부, 치과의사 이런 쭉 치과의사 답입니다. 그러니까 오지선다니까 뭐죠? 여기서 밑에서 막 풀이한 사람들 중에서 맞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누가 맞췄어요. 뭐 때문에 뜯어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다른 사람들이 막 또 밑에다 글을 씁니다. 정말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할까? 치과에서 어떻게 맞췄을까? 우리는 아직 멀었나 보다. 이렇게 막 그래서 진짜 놀고 애들 말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참 한심하죠. 어떻게 해요? 제가 댓글 달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분하고 한나라시에 태어난 사람이 이 사람도 나이 많으면 지금 30, 40대쯤 되면은 한 70명, 60~70명 태어납니다. 그죠? 나이에 따라서 제 나이에는 100명 태어납니다. 그럼 60~70명이 뭐죠? 다 치과의사 될 팔자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다른 과에는 엄청나게 많죠. 학생들이 많은데 대한민국 치대 몇 개 안 돼요. 그죠? 거기 또 가보니까 우리가 생년월일이 똑같아. 그지? 이래야 치과의사 될 팔자 이게.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뭐냐면은 쌍둥이는 사주 즉 팔자가 같아야 된다는
전제를 자꾸 깔고 설명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쌍둥이 같이 안 삽니다. 왜 같이 안 삽니까? 인생이 길어요. 그죠? 길고 쌍둥이는요, 둘이가 생김새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하게 같지만은 서로가 뭐죠? 라이벌 관계예요. 처음에 조금 달라진 것이 10년, 20년 쌓이면은 전혀 다른 길로 가죠. 그지? 자,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쌍둥이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어떻게 공통점인가를 실험하기 위해서요. 실험하기 위해서 여러 쌍둥이들을 뭐죠? 부모 없는 쌍둥이들을 대상에 극비해. 한 사람은 미국에 두고 한 사람은 유럽에 보낸 거예요. 그지? 이렇게 몇 쌍을 보냈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옛날 같은 모를 건데요.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같은 사람이 체크가 되는 거예요. 우연찮게. 그래서 그 사람이 추적해 보니까 자기하고 생김새 같은 사람이 유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추적한 거예요. 추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어떤 기관이나 거기서 프로젝트가 돼가지고 하나의, 그지? 보내신 거예요. 뭐죠? 인권 위반이에요. 그지?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가 공통적인 게 발견이 됐대요. 그 쌍둥이들이 비슷한 직업, 비슷한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지? 이런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둘 다 뭐죠? 기본적 기질을 같이 태어났다고 저희들은 보죠. 얘들을 격리를 시켰으니까 각자 자기 기질대로 이렇게 뭐죠? 성장한 거예요. 성장했는데 옆에 형제로 같이 계속 있다 보면은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그러다 보면은 뭔가 우열에서 열등을 갖고 있는 애들은 자꾸 뭐죠? 우열성을 가진, 그죠? 우성을 가진 애들보다 자꾸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라이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 세월이 쌓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살면은. 그죠? 예를 들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우리 반이 아니고, 한 애는 옆반이에요. 두 친구가 둘 다 공부를 잘해요. 그놈도 그 방에 얘도 반장이에요. 머리 스타일도 비슷해요. 옷도 비슷할 거 다녀요. 저는 인사를 깎고 낸 적이 많아요. 하도 닮았어. 근데 둘 다 뭐죠? 공부를 1등 합니다. 반에서. 둘 다 반장이고. 근데 제가 그 동생한테 물었습니다. 참 좋겠다, 너희들은. 둘 다 짱둥이인데 공부도 잘하고 1등하고 반장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 입에서 의외의 말이 튀어나옵니다.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공부를 잘 못해, 이러는 거예요. 1등 하는데. 정말 1등인데요. 네가 왜 공부를 못하냐 보니까 지난번 시험에 형은 1개 틀렸는데 나는 뭐죠? 4개를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뭐죠? 다른 방법을 씁니다. 형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께서 쌍둥이를 보시면은 2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쌍둥이인데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쌍둥이인데 뭐죠? 전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두 쌍둥이가 성격이 좀 틀릴 것인지, 그제 둘이가 유사할 것인지 대충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대충은. 잘 모르지만은. 왜 맞출 수 있냐면은 2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같이 있을 때 떨어졌으면 당연히 뭐죠? 당연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입양 갔는데 우연찮게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만났죠. 다른 나라에 사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다른데 역시 직업과 취미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같이 있을 때 어떤 쌍둥이는 같고 어떤 쌍둥이는 다르냐. 거기서 뭐냐면 성격이에요. 그지? 둘 다 똑같은 성격이지만은 그것이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열등이 됐을 때, 그지? 열성이다 그래요, 열성. 열등. 이 열등을 가지게 되면은 다르게 행동하거든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성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경쟁심이에요. 이 경쟁심은 누구나 기본적으로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동물도 있죠. 있지만은 이것이 경쟁심이라고 나타낼 정도로 있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덤덤한 사람이죠. 내 형이, 내 동생이 내보다 능력이 좀 앞서가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성격은 같이 있어도 뭐죠? 셈을 덜 내기 때문에 오히려 따라갑니다. 그냥 같이 갑니다. 저도 그만이니까. 그지? 그 하는 방식대로 따라갑니다. 그렇다면은 두 사람은 성격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지? 그런데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형도 경쟁심이 강하고 동생도 강하겠죠. 그러면 누가 그 중에 하나가 우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능력에서. 하나 1등한 사람은 이기기 위해서 뭐죠? 똑같은 방식으로는 춤을 못 하거든요. 우리 스케이트 볼까요? 스케이트 돌죠. 타면은 줄이 딱 서집니다. 이렇게 순서가. 그지? 우리나라 잘하는 거 있죠. 쇼트트랙. 그럴 때 그냥 가면은 뭐죠?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는데 뭐죠? 경쟁심이 강하게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가는 사람하고 다른 방법으로 스케이트를 타야지 이걸 꺾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가면 절대로 못 꺾죠. 그래서 뭐죠? 확 나가면서 뭐죠? 다른 강력한 힘을 걸면서 다른 방법으로 끼어들죠. 그러니까 항상 뒤에 있는 사람이 경쟁심이 강할 경우에는 그죠? 무리해서라도 성부수를 던지죠. 성부수를 던지는 사람은 바뀝니다. 성격이. 근데 그냥 3등 할래. 그죠? 그런 사람 뭐죠? 안 뺏기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같이 나타난다고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걸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죠? 쌍둥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의 두 사람의 기본적 기질을, 그죠? 가지고 키우되, 제가 이제 우리가 작성해 준 그의 그 내용과 맞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정상적인 거죠. 그지? 그러면은 또 한 사람의 명식이 있습니다. 그죠? 또 한 사람의 사람이 있습니다. 글자는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그대로 살지 않아요. 다르다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얘가 어떤 이유로 해서 얘하고 뭐죠?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어 있구나. 그러면은 이것을 떼내가지고 뭐죠? 이 사람이 이 성격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자기 페이스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항상. 운명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뭐죠? 뭐로서? 인위적으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이름을 바꾼다기나, 그지? 부적을 쓴다기나, 굿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운명이 바뀔 수 있다면은, 이거는 더 이상 뭐죠? 운명이 아니거든.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지?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좋으냐? 운명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운명대로 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역학하시는 분들이. 저는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대다수 분들이
운명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운명이 대충 지어져 있는데 운명대로 산다면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분들은 자기 운명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운명이라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요. 이렇게 보죠. 꼴이에요, 꼴. 이 자기 꼴. 그럼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기 꼴대로 산다면은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꼴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꼴을 잘 모르는 사람 우리는 뭐죠? 어떻게 합니까? 모르고 산 사람을 뭐죠?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이죠. 분명히 내가 그 말은 인물이 되지 않는데, 그지? 자기 인물에서 벗어난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분명히 뭐죠?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꼴대로 산다면은 불행하지 않거든요. 그 운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대다수 분들은 운명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쌍둥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태어났는 기질대로 사는 사람은 아주 정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자기가 태어난 기질대로 살지 않고 얘가 차별화된 사람은 나중에 뭐죠? 불행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죠? 결국은 제가 쌍둥이 사주로 시작했지만은 대한민국에 뭐죠? 지금 한창 우리가 40대, 50대 분들이 주로 제 동영상을 보실 거니까 그분들이 본다면은 쌍둥이 사주, 즉 생년월시가 똑같으면 쌍둥이잖아요. 그지? 그게 뭐죠? 약 90명에서 100명인데 이분들이 다 행복하고 다 불행하겠냐 이거죠. 아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뭐죠?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 운명대로 살 것이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나 이런 거 해가지고 나는 뭐죠? 제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산다면은 분명히 그에 대한 부작용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둥이 사주가 뭐 어떻게 봐야 된다는 등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둥이든 이 100명이든 자기가 태어났는 생년월일시 그 사주를 제대로 푼다면은 그 사주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뭐죠? 현명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쌍둥이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온다면은 토론도 하지 않습니까? 제 경험상. 그랬을 때 제가 물론 생물학적으로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전공학적으로. 그죠? 뭐 일란성 쌍둥이는 이란 쌍둥이. 아주 전문적이죠. 그런 부분은 또다시 또 다른 점이 있겠죠. 그죠? 그것까지 저는 사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또한 우리는 뭐죠? 인체과학적인 과학에 맡겨야 될 부분이고요. 그냥 통상적인 운명학적 입각에서 본다면은 쌍둥이는 같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것도 뭐죠? 우리가 쌍둥이를 교육하는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뭐죠? 100명 중에서 90명 중에서 한 명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생각하고 연구하는데 이 쌍둥이 사주를 생각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쌍둥이 사주를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